일단 뭐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언론 보도들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딱 붙었다. 뭐 한 자릿수다. 또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 보이긴 한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판세 분석부터 좀 해주시죠. 김정욱 박사님. 전 판세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전체 평균이 나오는데요. 몇몇 사람이 빵점을 맞아버리면 전체 평점이 쫙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선생님이 엄청 화를 내시죠. 왜 절 보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이 화내셨어요. 그런 거 너 나와봐. 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반이 말이야. 평균 깎아먹는 아이. 깎아먹는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몇 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처럼의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여론조사,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꽃 아니면 갤럽 아니면 KBS와 한국 리서치,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하거나 샘플 수가 많은 경우들을 보면 변동폭이 거의 적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선거 과정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데 매번 그 장난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버릇 못 버리거든요. 선거 투표 앞두고 나니까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나 특정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뭔가 선거판을 요동시켜 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서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으나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예를 들면 고통을 받으실 필요도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일부에.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반평균 완전히 깎아먹는 네, 일이 네, 벌어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언론사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여론 M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체 여론조사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11%에서 뭐 10%로 줄었다, 1%가 줄었다. 왜 줄었을까?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몇몇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추락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나마 과학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은 전혀 변동폭이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사기관이 발표한 수치는 일단 수이긴 한데 숫자가 어떤 걸 반영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선 전화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전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다라는 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곧대로 믿는다면 고대 점성술이 맞췄던 그 신뢰도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본 자체가. 그리고 특정 진영이 유리하게 나오도록 설계된 표본 구성 그리고 뭐 반복되는 특성 연령대 비율 뭐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계가 아니고 정치적 주술이라고 일단 판단하면 너무 왜곡된 아니요, 판단일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한데 우리 구독자들이 늘 지적해 주시는 거 그 나이브한 거 아니냐? 예? 하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그런 감각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봐라 여론조사 이렇게 붙었다 그러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근데 그걸 맨날 언론 지형 때문이다 또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피해만 가면 마음은 편하지만 현실에서 지면 어떡할 거냐 책임질 거냐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우선은 스픽스를 포함해서 진실이나 아니면 실제의 민심을 반영해주는 이제 언론 대체 매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을 가리기에는 그들의 표본 조사 결과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국민의 판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건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명태균이 여론 조작하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여론 조작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되면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여러분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을 믿으셔야죠. 누굴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였었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었습니다. 여론조사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이긴다고.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했어요. 17% 차이 났습니다. 강서구민들 같은 경우 이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알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갖다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투표로 견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민심 바닥에 흘렀는데 몇몇 여론조사가 이기니 지니 뭐 이런 일이 나오면서 야 이거 위험한데 17% 이겼습니다. 작년 총선 기억나십니까? 네.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우 골든 크로스인데 넘어가는데 네. 야 이거 무슨 효과지? 무슨 일이지? 엄청 힘들어하고 우리 유권자분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어?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192대 108의 네. 결론이 났어요. 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3년 동안 폭정 속에 고통받았고 그다음에 내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옆에 계셔가지고 그 나라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계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믿으시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투표 많이 하면 이깁니다 무조건. 네. 투표를 많이 하시게 독려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서로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여론조사? 문제가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자 우리 가서 나가서 투표하자.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손잡고 투표 나가시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특정 언론이나 네. 아니면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해서 뭐 축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곳만 이렇게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긴장해를 보도할까를 한번 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에서 가장 먼저 조작이 되는 게 전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전황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을 공허해. 나가봐야 어차피 55대 45야. 라는 그 전체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전을 통찰하고 꿰뚫은 후에 투표로 응징하면 된다. 그 기세로 몰고 가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투표할 인원들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투표장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정당의 대변인이시니까 언론을 많이 아시잖아요. 접촉도 많이 하고 지금 믿고 걸을 언론 같아 보이는 곳 뭐가 있습니까? 검명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데일리안 이런 데입니까? 에너지 경제신문 이런데 아니 도드라져 보여요. 그 에너지 경제신문의 다른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네. 대선 관련해서 김문수 뭐 잘 나간다 이런 기사만 반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문제 아닌가? 아마도 말씀 못 하십니까? 왜냐하면 네. 그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기계적인 돼요. 그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중이다. 박스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6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하니 우리는 그 기조를 따라가면 클릭수, 구독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네네. 이쪽 목소리를 좀 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저 아침에 라디오에 김재원 씨가 나와서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니까 네? 다 아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앵커께서.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언론은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김재원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김문수 후보가 하루에 1%씩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가 올라갔다 그래서 산수가 안 되는구나. 그건 그렇다 쳐요. 그래서 사전선거 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드디어.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결집을 과장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참모가 네. 라디오에 나와서 저희는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지지층들이 투표장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랑 되게 친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 당내 선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광훈 사람들 예를 들면 대거 뭐 당원으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한 60% 중반,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70% 중반이 나오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기 말로 제어가 안 되는 선거예요. 저는 오만한 거죠 그런 태도가. 데이터를 보면 일단 여론조사 하우스 이펙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말 2,000 샘플 전화 면접했는데 이재명 후보 48.9%, 김문수 후보 30.8%, 18%의 격차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저기 오창익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KBS 제일 빨리 아마 보도를 해주신 것 같은 KBS와 한국 리서치 15% 격차가 났습니다.
갤럽이 20% 정도의 격차가 났다가 갑자기 쭉 줄어들었는데 그때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수가 과답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는 보수만 응답했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118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진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했으니까 줄어들게 된 편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문제가 많은 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요. 아시아투데이랑 해서 20일 날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는 44.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 45, 이준석 3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준석 문항에서 황교안이 8%로 나와요. 단일화를 하면 놀랍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 김문수 지지층들이 과도 표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조사는 믿지 마셔라. 이런 조사는 데이터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조사 과정에서 질문 문항이 어떤 거냐면 세상에 대선 여론조사하는데 절대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안 될 후보 원전 정책이 어떤 거냐.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면 사람들이 알죠. 그걸 딱 질문 들으면서 요거는 요쪽이구나. 알겠죠.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그 이전에서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다 있어. 그냥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튄다라고 얘기하고 튀는 정도가 의도적으로 튀게 만들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평균치로 들어가면 진짜 반 평균 깎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런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상심하지 마십시오. 네. 괜히 정신 건강에만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늘 긍정적이란 분이 스포츠에서 쏴주시면서 오늘도 스픽스 감사하고 늘 밥가리해서 매일 3명씩 하고 있대요. 대단하십니다. 예로 들어 극우 태극기 친구도 나라를 생각하면 1번이지 하고 있어요. 논 밥가리 농부 오늘도 인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힘이네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양자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민주수호 세력, 헌정수호 세력이랑 내란 세력 간의 싸움이잖아요. 이번 대선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굳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란 일으킨 세력에 대한 투표할 수 없다라는 심지는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